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사우디가 왜 미국과 저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느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동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느냐. 사우디가 자국 방어가 안 되거든요. 자국 군대 양성에 실패했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우디가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핵발전. 중동국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란이거든요. 이란은 우리는 핵을 안 만들어. 핵무기 만들 생각은 전혀 없어. 근데 그 말을 믿는다는 중동에서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다 끝이에요. 산유국지대는 말 그대로 다 폭파돼요. 중동에서 아무 산업 구조가 없고 지금 석유로만 살아왔는데 석유 구조가 다 무너지면 여기 석유 시대죠. 사실 이제 미국의 실책은 제가 봤을 때 2003년 사담 후세인을 치기 위해서 이라크 전쟁을 한 게 미국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담 후세인이라는 인물은 아랍 국가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하고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이고요. 이라크는 공화정이잖아요.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 1990년에 쿠웨이트를 공격해가지고 쿠웨이트를 점령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우디까지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사담 후세인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가 한 말이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공격적이었다. 사담 후세인을 막는데. 왜냐하면 자국이 안보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아니면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담 후세인을 쫓아내고 쿠웨이트를 다시 봉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를 바랬어요. 위험한 인물이니까. 제거하길 바랬는데 미국이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면 이란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라크 쪽에 세력을 확장할 것이라고 본 거예요. 미국은.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이란이 그럴 힘 없다 지금. 왜냐면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은 이라크하고 8년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 8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에 영향력을 끼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안 한 거죠. 이걸 만약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면 이란이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2003년에 나오죠. 2003년에 저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미국은 제거를 하려고 그랬고요. 사우디는 말렸어요. 예.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10년 후가 됐었을 때는 사우디에서는 지금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하면 이란의 세력이 이쪽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바로 국경이니까, 옆에 나라니까. 더군다나 사우디가 못마땅했던 거는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다음에 민주주의를 내건 거예요. 그 민주주의를 한다면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이라크에서 민주주의였는데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투표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라크라는 나라는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남부 지역은 시아파가 압도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석유가 나오는 북쪽은 쿠르드인들이 살고요. 그리고 석유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서쪽은 순니파들이 살아요 주로. 근데 그 비율이 이라크의 아랍어를 쓰는 시아들이 60%, 쿠르드어를 쓰는 쿠르드인들이 20%, 아랍어를 쓰는 순니들이 20%예요. 투표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시아파가 이기겠죠? 그런데 이라크는 그동안 순니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걸 억압해 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면 사담 후세인은 시아인데 물론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라는 걸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주변은 전부 다 시아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해서 민주주의 하면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을 거 뻔하고 그러면 옆에 이란이 제일 좋아할 거 아닙니까? 사우디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밀어붙였고요. 근데 사우디만 반대했겠습니까? 옆에 있었던 요르단도 반대했어요. 요르단에서 2004년 12월 달에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 국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라크 시아들이 이란과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관계를 또 옆에 나라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런 관계까지 연결을 하면 이라크에서 민주주의 투표가 돼서 시아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초승달이 생길 것이고 이 초승달은 지역의 안정과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사라진 곳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민주주의 투표를 해서 시아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거는 이제 이란 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사담 후세인이 제거한 다음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그나마 사담 후세인이 굉장히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그래도 이란이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효용 가치는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제거하더라도 다른 군인들로 해가지고 정권을 잡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다른 독재자, 우리하고 좀 친한 독재자, 그게 좋은 거지. 이걸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민주주의를 해버리면 시아파가 정권 잡을 거 뻔한데 그걸 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때 관계가 안 좋아요. 미국은 뭘 원했냐면요. 새로운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이라크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관계도 정상화하고. 그런데 당시에 국왕이었던 압둘라 국왕이 전혀 안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안 해요. 그러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때 상당히 안 좋죠.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배신감 느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동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도 그렇고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 2세 국왕도 그렇고 두 분 다 압둘라잖아요. 보는 입장이 같아요. 결국에는 이란이 이쪽 지역을 다 더 문제를 일으킬 건데 그 판을 깔아준 게 2003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농담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미국의 중동 정책은 항상 이란의 일 없다. 이란은 제일 싫어하는 주변의 인물이 둘이에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그리고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거든요. 근데 2001년에 미국이 탈레반 정리해줬죠. 예, 땡큐. 이란은 땡큐죠. 그다음에 2003년에 사담 후세인 제거해줬습니다. 땡큐. 땡큐 미국.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땡큐인데 친미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한테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질서를 깨기 위해서 시리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리아 전쟁도 못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세력이 막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중동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은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이거는 민족주의 대 민족주의의 싸움이거든요. 아랍 민족주의와 유대인 시온주의의 싸움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실은 영국에서 찾아야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국제 공동 관리 구역으로 놓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듣지 않았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쪽 지역을 영국이 장악을 하면서 영국이 결국에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가장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영국이 해결하지 못했고 그거를 다시 그대로 받은 게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혹자들 말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영국이 어질러 놓고 미국은 그대로 어질러진 상태로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더 어질렀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쉽지가 않죠. 지금까지도. 해법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나라 국가로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그럼 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이 문제거든요.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우리가 예루살렘 수도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우리가 절대 그 예루살렘은 영원한 우리 유대인들의 수도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두 독립된 나라로 하는 것도 어렵고 같이 한 나라로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해결책을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은 그전에처럼 큰 규모의 전쟁은 없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들이 맞붙어서 싸우는 전쟁은 없고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두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하마스보다 더 강력한 조직들 안에서 내부 조직들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투가 있죠. 가자 지역에서. 그리고 이란이 후원을 하는 레바논의 남부 즉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국지전적으로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현재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그대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언급하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인데 향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라앉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라앉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빠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특히 산유국들은 잘못하면 손가락 빨고 있게 생겼어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뭐 자동차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연료 양은 무시할 만한 거야. 그냥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산유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안 쓰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 오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쁜데 그래서 지금 네옴도 프로젝트를 하려고 막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변 나라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사우디를 싫어하는 나라가 또 미사일을 한 방 슉 날려서 한 방이라도 더 떨어지면 네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싸워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싸운 거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다 내려놓더라도 지금 한 가지 문제 해결 안 되는 건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예,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법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란과 지금 다시 정상 외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냐면 이란과 손을 잡고 가겠지만 근데 나는 이란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지 않아. 이란은 우리는 핵을 안 만들어. 우리는 그냥 평화적인 핵 발전만 하려고 그러지 핵무기 만들 생각은 전혀 없어. 핵무기를 만드는 건 우리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정신에도 어긋나 이슬람에도 어긋나 대량 생산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란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믿는 나라는 중동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건 네 말이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란과의 평화라는 것도 따뜻한 평화가 아니라 차가운 평화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우디가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핵발전. 미국으로서는 골치 아프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란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거의 이 중동 지역에서 아랍 국가들은 거의 신앙이에요. 이란은 절대 핵무기 포기하지 않는다. 핵무기 포기할 거면 진작 했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렇게 갖고 있느냐. 안 한다. 믿을 수가 없다. 그전에면서 믿을 수가 없다고 대놓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 대신 잘 지내보자 해놓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핵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다 끝이에요. 그냥 지금 우리가 봤던 시리아나 리비아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란을 공격한다? 그럼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란은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으니까 이란이 배치해놓은 미사일을 다 날리면 산유국 지대는 말 그대로 다 폭파돼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너 까불어? 너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린다? 그게 그 말이 사실은 농담 아닌 썸짓한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중동에서 아무 산업 구조가 없고 지금 석유로만 살아왔는데 석유 구조가 다 무너지면 여기 석기시대죠.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도록 해야겠죠. 사우디가 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란과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쉬운 말해서 밸런스를 하겠다는 거죠. 밸런스를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이 이스라엘한테는 불편하죠. 이스라엘 입장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사우디하고 손을 잡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우디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뭘 하고 싶으면 이란을 쪼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우디가 이란하고 화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거 뭐지?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사우디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지금 외교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우디가 핵 발전한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고민하죠. 왜냐면 이스라엘로서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 독립을 지킬 수 있는데 다른 나라가 가지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핵을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자구책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가지면 우리 자구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첨단 무기를 파는 걸 막아온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비행기를 판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진짜 나왔어요. 미국이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최첨단 전투기를 판다. 그럼 이스라엘이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은요, 사우디가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진짜 뼛속 깊이 반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그 비행기를 몰고 우리한테 그냥 들어와가지고 자폭하거나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안보 측면에서는 이스라엘도 사우디의 이런 움직임이 그닥 반갑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의 중동의 평화는 차가운 평화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세 곳이죠. 우리가 지금 잘 보도가 안 되는데 시리아 내전이 2011년부터 아직 이제 사실은 종전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예멘도 전쟁이 있어 지금 휴전 상태죠. 그리고 리비아. 전부 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에 발생한 내전이면서 국제전입니다. 그러니까 내전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싸우는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 시빌 워를 그 내전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찬반으로 갈려서 싸우는 게 내전인데 내전을 빙자한 국제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내전이 내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이기면은 우리나라에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다 붙었기 때문에 이게 내전을 가장한 국제전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 곳이 있죠. 시리아하고 리비아. 이게 시리아가 안전핀인 나라거든요. 마차의 안전핀 같은 겁니다. 마차가 바퀴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꽂아주는 핀이 있거든요. 빼면은 바퀴가 빠지면서 다 무너지잖아요. 시리아가 그런 나라거든요. 시리아가 문제가 생기면 중동 전체가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는데 시리아의 정부군과 반정부군으로 나눠서 싸웠고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부군 반정부군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극단주의 세력 IS가 있었잖아요. 이게 셋이서 싸운 거였어요. 극단주의 세력은 잦아들었지만 정부군 반정부군은 여전히 붙어있고 지금은 8대2에서 9대1 정도로 정부군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군이 이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근데 이 정부군 편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란과 러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정부군에는 아랍 국가들과 미국이 있었죠. 이유는 간단해요. 반정부군 입장에서는 정부군을 무너뜨려서 시리아를 반정부군들이 장악을 해야지만이 이란 세력이 빠진다고 보는 거죠. 이란 세력을 쫓아내기 위해서. 왜냐면 시리아의 정부는 이란과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쫓아내려면 아랍 국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부군을 넘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11년 동안은 그래서 반정부군을 지원했는데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11년 동안 나의 반대편에 적으로 있었던 바샤르 아사드를 아랍연맹으로 불러가지고 문제를 끝내려고 하는 거죠.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도와줬고요. 그리고 미국도 군대가 들어갔죠. 지금도 미국 군대 있습니다. 탄프라는 곳에서는 미국 군대가 들어가 있어요. 한 250명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란에서 출발해서 이라크를 거쳐서 시리아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거길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들어오는 거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내전을 가장한 이란 축출하기 전쟁입니다. 아랍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근데 축출을 못했고요. 예멘도 이란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예멘에는 후시 반군이 장악을 했는데 후시 반군이 쉬압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고 그래서 이 후시가 예멘을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2015년 3월부터 폭격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죠. 근데 결국에는 못 물리쳤어요. 물리치지 못해서 후시 반군이 그대로 살았고 휴전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종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한 실책 중에 가장 큰 실적이 바로 이 예멘 전쟁에 과감하게 뛰어든 거예요. 미국한테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미국도 몰랐어요. 굉장히 과감했죠. 그러니까 그때 경험이 없어가지고 2015년만 해도 공습을 하고 그러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녹록한 세력들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실패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무함마드 빈 살만의 가장 큰 실패는 예멘 전쟁이죠. 이 충격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아랍에 보면요, 중동의 국가들이 한국식으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가장 그래도 민주주의 모범국이라고 한 나라는 튀르키예입니다. 예, 튀르키예 가장 민주주의 모범국이고 투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무슬림 형제단에 가까운 이슬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터키가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근데 대다수의 국가들은 선거라는 걸 하기가 어려운 나라죠. 압도적으로 독재 국가들이죠. 1인 독재 또는 일당 독재인데요. 중동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공화정과 왕정으로 나누는데, 공화정은 지도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 의미가 없어요. 선거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이 생각하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태어났을 때 봤던 대통령인데 죽을 때도 대통령이다. 뭐 그런 정도로. 왕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이나 영국 같은 왕정이 아니에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왕정은 입헌 군주제잖아요. 그래서 왕이 군림은 해도 통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랍 왕정들은 군림도 하고 통치도 하거든요. 전지 왕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다른 측면인데,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법이 되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늘 배워왔고 갈구왔던 민주주의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달라요. 우리가 체제가 완전히 다른데, 여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2011년 아랍의 봄인데요. 아주 묘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됐어요. 튀니지에서 12월 달에 튀니지의 소도시 시디 부지드라는 곳에서 부아지즈라는 젊은 청년이 길거리에서 노점상하는 것을 허가받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와가지고 저울을 뺏고 뺨을 때려요. 근데 시청에 그 저울을 찾으러 갔는데 저울을 주지를 않은 겁니다.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분신을 하죠. 근데 그 분신을 한 거를 사촌 형제가 카메라로 찍었고,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그게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를 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튀니지에서 심상치 않은 데모가 나기 시작했고요. 당시에 튀니지의 대통령은 베날리인데 벌써 20년 이상 독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국민들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선량한 젊은 청년이 결국엔 정부 때문에 죽은 거라고 된 거고,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튀니지에서 민주주의 시위가 일어나고 베날리 정권이 무너지고, 베날리 정권이 무너지니까 주변 국가에서 보니까, 야, 베날리 24년, 우리는 30년인데 곳곳에서 시위가 나면서 이집트 정권도 무너지고, 그게 시리아까지 간 거예요. 예멘도 무너졌습니다. 예멘도 고열난기 상태에서 무너졌고, 결국에는 나중에 살레 대통령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정부군과 반군이 대치하는 상태로까지 가게 되고요. 시리아까지 이제 그게 가죠. 왜냐하면 시리아는 1970년에 쿠데타로 집권을 해서 71년부터 부자 세습으로 거의 40년을 넘게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시리아에서 데모가 났죠. 데모가 났는데 그걸 좀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어요. 이게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이게 내전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리아는 2011년부터 내전이 돼서 11년 동안 계속 내전을 해왔고, 우리가 그 와중에서 알게 된 게 IS라든지 이런 애들이 극단주의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 싸움 안에서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여전히 지금 뭐 완전히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사실 아랍의 봄이기 때문에 봄날이 와야 되는데, 많은 나라에 시위가 일어났고 정권을 바꾸기도 했는데 성공을 한 거냐? 그럼 돌이켜보면은 성공한 나라는 튀니지는 정권을 바꿨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안정되지 못한 상태고요. 시리아는 내전이죠. 예멘 내전이죠. 이집트는 정권을 바꿨죠. 무바라크가 물러나면서 최초의 대통령 제대로 된 선거를 해서 모르시라는 이슬람주의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에는 다시 군사 쿠데타로 쫓겨났으니까 말짱 도루묵이 됐고요.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결국에는 아랍의 봄이 왔는데 봄이 가지 못하고 아랍의 겨울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겨울은 이 극단주의자들이 너무나 설쳤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까? 특히 시리아에서. 아랍의 봄은 뭐 다시 10년 후에 지금 돌이켜보면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살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랍 전체가 민주주의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이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보통의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무슬림이 아니에요. 굉장히 극단주의적이죠. 자기 생각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론에서는 무슬림 아닌 사람들을 죽인 사건으로 많이 나와서 애들이 무슬림 아닌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손에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입니다.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입장에서도 이 친구들은 반갑지 않은 친구들이죠. 그 근대화된 세계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 근대화적인 삶의 방식이 이게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믿기에 이슬람적인 삶이 아니라 서구적인 삶이고, 그러한 삶 속에서는 우리의 이슬람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 극단주의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자기네 식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 식으로 살아가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세상을 바꾸겠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극단주의자들입니다.
9.11 테러의 주동이었던 알카에다 집단과 시리아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IS라고, 사실 이제 중동에서 IS라고 부르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다이시라고 불러야 됩니다. 사실 그 말이 그 말인데, 이 다이시나 알카에다나 같아요. 이 둘 다 혼탁한 세상을 정리해서 자신들이 생각한 올바른 이슬람 신앙이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향점은 똑같은데 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알카에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아랍 세계, 이 중동 지역에서 왜 우리가 제대로 된 이슬람 국가를 못 세우고 있느냐? 그거는 현재 있는 권력자들 때문이다. 이 권력자들은 자기네 말로는 이슬람을 자신들이 믿고 우리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건 이슬람이 아니다. 얘네들은 다 누구 말을 듣느냐? 미국 말을 듣는다. 미국의 다 허수아비들이다. 그러면 얘네들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미국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미국을 공격한 겁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뱀을 죽이는데요. 뱀의 대가리가 미국이고요. 뱀의 몸통이 중동 국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카에다는 머리를 날린 겁니다. 머리를 날리면 죽는다. 근데 다이시는 그래서 얻은 게 뭐냐? 죽었냐? 안 죽었지 않냐? 빌딩이 무너져도 안 죽었지 않느냐? 그건 잘못된 방법이고 우리는 몸통을 친다. 그래서 다이시는 무슬림 지역에서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을 공격하고 죽였던 겁니다. 지향점은 같아요. 이슬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슬람이 지배하는 사회. 그러니까 시리아도 종전이 돼야 되고 특히 예멘도 완전히 끝나야 되고 그래야지만 사우디로서는 새로운 앞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거든요. 이걸 계속 머리에 이고 갈 수는 없으니까 사우디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비극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우디가 왜 저렇게 나와야 되느냐. 사우디뿐만 아니라 산유국들이 실패를 한 게 자국 군대 양성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왜 미국과 저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느냐. 사우디가 자국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 그래요. 그걸 이제 가장 먼저 깨우치고 있는 나라들이 예를 들면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징병제로 들어간 거고 쿠웨이트도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자국 군대를. 그래서 제가 쿠웨이트 오래된 아주 노련한 외교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과 만났을 때 그분한테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축구팀도 쿠웨이트는 잘하면 막 카타르는 다 외국 사오고 그러던데 왜 쿠웨이트는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안 하겠대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못하더라도 우리 애들하고 해야지. 거기서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군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중동이 국가들이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는데 1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대요. 그냥 그 정도로 방어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한 거죠. 미국이 나간다니까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강력한 국가예요. 자국민이 8,500만이고 이란 군대는 전부 다 자국군이에요. 애국심이 들들 끓는 자국군이거든요.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용병하고 어떻게 자국군이랑 싸웠으면 누가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런데 그 가장 위협이 되는 이러한 문제를 미국이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미국한테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외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웃소싱 한 거예요. 미국한테. 근데 미국이 마땅히 한 거 보니까 이게 전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란이 도발을 해도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유전시설 2곳을 때려서 하루에 500만 배럴이 날아갔는데 미국이 미적됐거든요. 물론 한쪽에서는 아예 사우디가 미국을 말려서 미국이 안 한 거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도 미국은 이미 처음에 맞았을 때부터 별로 반응 안 보였어요.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1980년부터 미국이 페르시아만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카터 독트린 그게 2019년에 깨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국가들은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교 관계나 이런 거 이란과의 관계를 미국한테 아웃소싱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새로운 그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감히 같은 책상에 앉기도 싫어했고 얼굴도 보기 싫어했던 나라들끼리 이제 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집트하고 이란이 지금 다시 정상화하려고 해요. 이집트하고 이란은 1979년에 단계된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단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손을 잡고 정상관계를 간다 그러면 이거는 큰 변화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변화가 우리가 싸워서 좋을 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헤빙 무드로 가게 되는 거고 이런 변화로 가면 좋죠. 그러니까 평화롭게만 가면 좋은데 그런데 그게 서로가 완전히 믿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